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프랑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프랑스의 국가산업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문체부는 이건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방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예, 네. 아니요. 제가 훨씬 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현안이어서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전화를 좀 드렸는데요. 네. 우선 정부 예산 35억 원이나 들어간 이른바 국가 브랜드 사업의 표절 논란 짝퉁이다. 이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처음 네. 어떻게 이 프랑스 국가 산업 슬로건을 표절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것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제보를 해줬습니다. 모르는 아, 분이에요. 네. 네. 저는 이 전국의 디자이너들의 모든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그들의 불이익이나 그 어려웠던 일들이 제가 들어와서 이제 제가 뭔가를 자기들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많은 민원이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민원 전에 네. 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문제가 많다고 저한테 자꾸 비평을 써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디자인 업계에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뭐 조목조목 그 디자인이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자체가 그다지 음.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네. 이제 제가 조목조목의 전문가로서 이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예. 제가 이 제보를 받았죠. 그래서 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거는 보고 뵙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예. 아침에 예. 비대위 이제 시작 전에 그 대표님하고 이제 원내대표님 다들 계신 데서 제가 이제 그 프린트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발표를 할까요? 다들 뭐 너무 중요한 거다. 이 전문가가 안 했으니까 좋다. 네. 발표를 해라. 그래서 음흠. 이제 제가 발표를 어제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해외에서 일하는 디자이너가 처음 제보를 해왔고 그게 24시간 안에 이렇게 뜨겁게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네. 우선 이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40년 네. 디자인 전문가로부터 한번 하나하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프랑스 국가산업 슬로건 또 우리 정부 슬로건 어느 면에서 이것은 표절이다 확신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제 자꾸 저들이 뭐 표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변명이 너무 옹색해서 제가 네. 참 너무 옹색해서 대응을 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음흠.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그 뼛속까지 실핏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네. 그렇게 이 중언부언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면 음. 될수록 점점 더 음. 이제 뭐랄까 이 핑계 자체가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것을 저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업계의 일이고 또 제가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한쪽에서는 뭐 홍대와 비홍대의 무슨 뭐 이런 일인데 내가 홍대 출신이고 홍대 교수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도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홍대랑 비홍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디자이너 전체의 문제고요. 음. 이게 35억 중에서 2천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 디자인 하는데. 네? 35억 중에서 디자이너로 2,06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여서요. 저희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잠깐 썼는데 네. 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디자이너로 2,060만 원이 지급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보세요. 2,060만 원 주고 디자인해놓고 디자이너가 나서서 저렇게 변명하면은 안 되죠. 총체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에 것이 어떻게 표절이냐라고 제가 네. 처음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크리에이티브를 갖다 썼다는 건 아무나 써도 됩니다. 네네.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이 네. 그 전화가 조금 그 불안정해서요. 네. 그 소리가 간혹 끊김 현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제가 다시 전화를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를 잘 못 들으면 네.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근데 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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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김 네.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전화를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차 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요. 제가 통을 좀 열었어요. 예,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지금은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괜찮습니다. 그냥 네. 예, 하세요, 예, 그러면. 예, 예. 예, 그럼 그 예. 얘기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것이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썼다, 안 썼다라는 것은 그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음흠. 그것은 그 퀄리티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브랜드를 새로 만들 때 네.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그 특별 현저성을 봅니다. 뭐가 좀 특별 다르냐. 현저. 죄송합니다. 현저하게 다. 예. 아, 특별 현적. 예. 그게 경쟁적이거든요. 네. 또 나, 의원님. 국가의 이야기 때문에. 네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네네네네. 아무래도 전화를 한번 제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 하세요. 예, 예, 예. 네, 지금 바로 네. 연결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하고 저희가 지금 전화 중인데요. 이게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질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밖으로 나가볼게요. 예, 예, 예. 예. 소리가 그게 오디오 베이스라 가지고요. 저희가 이게 잘 들려야 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끊기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안에 지하에 있었더니 그런 거 같아요. 예. 알았어요. 네네. 여기서 할게요. 예. 그럼 서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차를 갖고 예, 예, 나왔어요. 예, 예, 예. 네, 네, 그러면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문가의 손길로. 예, 하나하나. 예.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크리에이티브는. 왜냐하면 네. 그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변별력이 없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뒤에 코리아가 오기 때문에 네. 그 코리아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쓴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서 코리아를 그 어떤 법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뒤에 프랑스도 있고 뭐 아메리카도 있지만은 우리가 코리아를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그것이 1년이나 걸려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냐 했을 때는 좀 어이가 없죠. 조금 더 다르고 특별한 이름을 개발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리에이티브를 코리아 앞에 꼭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까지 그럼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표절이라는 것보다는요 모방입니다. 그리고 표절은 이 법적인 얘기들이 따를 수가 있지만 이걸 흉내내고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됐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포인트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크리에이티브와 코리아가 위아래 상하 단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모방입니다. 보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상하로 돼 있어요. 예. 상하로 돼 있어요. 예. 그게 첫 번째 모방이고 예. 그리고 빨강 파랑도 우리도 태극기에 빨강 파랑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도 빨강 파랑으로 하면 되겠네. 그런데 약간 자존심상 문제는 있으니 빨강 파랑을 한번 뒤집어 볼까?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야 이거 잘못하면 프랑스 국기가 있고 우리가 태극기라고 하지만 빨강 파랑의 농도가 너무 비슷하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보지. 그래서 빨강도 조금 바꾸고 파랑은 좀 밝게 만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글자 자체가 크리에이티브란 글자가 프랑스나 코리아보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수가. 그럴 때는 크리에이티브가 돋보이고 이 코리아나 프랑스가 약해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글씨를 크리에이티브가 긴 것을 가로폭을 줄이려고 글씨를 아주 많이 컨덴스드가 된 그 장체가 된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에이티브도 살고 프랑스도 살 수 있게끔 왼쪽으로 줄맞춤을 했죠. 프러시 레프트라고 하는데 왼쪽 줄맞춤 정렬을 한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도 보이고 크리에이티브도 보이면서 그 빨강 파랑을 갖고 강조를 해서 왼쪽 맞춤을 했죠. 네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보고 참고를 했기 때문에 왼쪽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너무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뒤로 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심심해. 그러니까 발을 넣으면서 어색하게 그것을 사귀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줄무늬나 선이나 모든 것은 다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괴라고 얘기하려면 검정을 썼어야죠. 사괴는 음. 검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도 빨강 파랑이 있고 음흠. 태극에 빨강 파랑을 썼다라고 한다면 네. 태극의 형태가 있다면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 국기도 빨강 파랑이거든요. 영국 국기도 빨강 파랑이에요. 네. 모두가 다 빨강 파랑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흠. 흰색 바탕에. 네. 우리 태극기도 그렇고 태극기는 빨강 파랑의 색도 중요하지만 형태가 참 중요하죠. 네. 그 태극을 갖다 붙일 때부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곡선도 없고 형태가 없는데 왜 태극 얘기를 하지? 음흠. 그게 프랑스 거를 흉내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연피를 하려고 생각한 거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뭐가 다르다라는 거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앞뒤가 맞질 않죠. 이것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리고 일반 국민도 누구나 다 상하로 돼 있고 빨강 파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가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유사하다라고 모두가 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흠. 지금 어디서 뭐 조사 같은 거 가끔 해보잖아요. 70% 넘게 누구든지 보면 유사하다 얘기를 해요. 느낌이 와요. 예.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 상황에서 이 문화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이 사람들이 상대를 잘못 만났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중간하게 말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저한테 네. 표절이다 아니다 모방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옹색하게 변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데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또 하나 이것이 개량할 수 없고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모든 브랜드는요. 네. 국가를 위해서 국가 브랜드를 나라가 만들어서 내놨다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돼야 됩니다. 음. 브랜드는 내놓는 순간 네. 대중의 것입니다. 기업의 마크는 마음에 안 들어도 기업주들이 회장이나 사주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의지로 밀고 나가면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는 네.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네. 국가 브랜드라는 것, 브랜드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브랜드죠. 그럼 브랜드는 내놓는 순간 상대방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이것을 자기들이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는 프랑스의 크리에이티브하고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다 그분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 자체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그 자체도 납득이 어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에이티브가 코리아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이거 나온 걸 보고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고 좋다고 해서 썼다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비주얼로 또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우기죠. 우리가 뭐 화합과 무슨 뭐 전통과 현대화 무슨 그런 얘기를 그리고 그 폰트 한번 보십시오. 네. 그거는 아마 디자이너로서 그 디자인을 전공하고 한 1년, 2년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프랑스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완성도를 한번 네. 일반 국민들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C자가 왜 저렇게 커야 되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는 가로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네. 두 단으로 하면서도 네. 이 사람들은 가로폭이 저렇게 길게 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폰트를 갖다 썼다는 것 완성도가 너무 낮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자기들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중들이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브랜드는 내놓는 순간 대중의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브랜드는
출시하고 나가서 네. 1년 이내의 승부에서 이 매출에서 네. 뭔가 음. 납득할 만한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음. 죽습니다. 그냥 킬입니다, 그것은. 킬. 왜냐하면 살아갈 만한 존재의 가치가 없는 브랜드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세금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이 우긴다면 표절이 아닙니다. 모방이 아닙니다. 여기엔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우긴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의견이 어떻고 제가 40년을 한 분야에 이 아이덴티티 분야에서만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어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중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작도 아니었고 그런 결과물도 아니라는 것. 네. 게다가 프랑스에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 밝혀진 이 상황에서 네. 국민들이 분노하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부끄럽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인 거죠. 이 브랜드를 보면서는 네. 제가 무슨 아까 강병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문화부가 네. 우리가 이것이 차라리 이것이 출시되는 이게 오픈을 하려고 론칭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 프랑스 거를 알았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하려고 했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납득할 만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보겠다든지 네. 이건 지금 당장 창피한 일이지만 이것은 사죄하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그냥 세월호 같이 네. 국정교과서 같이 본인들이 우겨서 간다고요? 한번 해보라고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이게 개량할 수 없다고 그분들이 얘기해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디자이너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정무를 익혀나가느라고 사실은 많이 바쁘고 힘든 이제 과정 속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이 일은 정말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한번 버텨보라고 해보십시오. 버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냥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냥 갔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국가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반대 감정을 하겠습니까? 네. 아닌 것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일에서. 네. 그러나 이번 일은 국정교과서에서 도종환 의원을 만난 것보다 아마도 조금 더 비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네. 쪽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네. 디자인에 관련된 사람들 저를 다 모두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이 국가에서 어떻게 디자이너들을 대접하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에 판단을 하고 대표 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들을 만족시키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지 네. 모든 디자이너들과 디자인 업계 관련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안 넘어가시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안 수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못 넘어가는 겁니다. 못 넘어간다. 그렇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버틸지는 모르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이 국가가 대중을 상대로 하셨다면 이것은 대중을 상대로 제가 한번 대중의 의견들을 모아서 네. 한번 이분들의 생각이 틀렸고 이분들의 발상이 틀렸고 이분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규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한번 이 얘기들이 어떻게 갈지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 그냥 우기면 서로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느 편을 들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어느 쪽이 그게 맞는 거죠. 대중이 원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은 그겁니다. 바로. 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맞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이 정도 디자인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맞는 거고요.
계속 국민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다면은 제가 맞는 거고요. 그렇죠? 대중의 그렇죠. 의견이 어떻게 음. 가느냐를 우리가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걸로 뭐 제가 나가서 피켓을 들겠습니까? 음, 아니면 이것으로 나가서 제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단식을 하겠습니까? 음, 저분들이 안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네.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참 부끄럽다는 거, 제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그 얘기만 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 사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문화관광체육부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30억 가운데 디자인비로 지출된 비용은 2,06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 네. 다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쓰인 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것을 뭐 국감이고 네. 제가 대정부 질의고 음,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요. 네. 35억 예산을 들여서 2,020만 원 디자인 값으로 지불했고 브랜딩 값으로도 뭐 자문위원이랑 누가 또 있었겠죠. 음, 제가 낱낱이 밝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35억 중에 음, 나머지 돈들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리고 네. 앞으로의 계획에서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산을 잡고 음, 일하는지 음, 지금 모두 다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네. 받아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문체부가 표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뭐 여러 가지 프랑스 로고하고 비슷한지 아닌지 전문가들이 유사성 검토를 다 해봤다. 그런데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최종 귀착이 됐다. 이런 주장을 그거 한번 그 자료 좀 어떤 내보라고 해보세요. 그 자료를.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론조사를. 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 페이스북은 제 팬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디서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 라이브 폴로 우리가 올려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 해볼까요? 어디서 해볼까요? 뭐 중앙일보는 일단 한번 해봤더라고요. 네. 이것이 무슨 51대 49나 이런 정도의 표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음, 같이 늘 불특정 다수 대중을 향해서 기업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대중을 설득하는 일을 브랜드와 디자인으로 했던 사람들은 네. 그 경험이 많죠. 음, 그죠? 제가 보기엔 이건 7대 3 이상으로 네. 이것을 써서는 안 된다. 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미 그렇군요. 중앙일보에서 한 것도 그렇게 나왔고요. 한번 오마이뉴스도 해보세요. 네. 저희도 한번 오마이뉴스도 예 한번 라이브 폴 해보십시오. 한번 그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예.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예, 것은. 예, 예. 이걸 왜 돈을 들여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오마이뉴스 그 음, 우리 이거 홈피에서 네. 라이브 폴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도 한번 보세요. 음, 이거 아마 오마이뉴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모방이라고 생각하느냐. 음,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브랜드로 그냥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음, 지금까지 뭐, 그런 그 두 가지 일을 하시면 돼요. 음, 이것이 표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냥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네. 네. 한번 자, 해보시고, 네. 예. 손 의원님 김종덕 장관 문화관광부 네네네네. 장관인데요. 홍대 네. 시각디자인학과 후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래서 참 결단 민망합니다. 어떤 결단을 좀 아까 비홍대 홍대 말씀해 주셨는데 음, 홍대예요, 장관님이. 저도 홍대예요. 제 홍대도 지역구예요. 아, 제가 홍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홍대에 얼마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건 중요한 일 아니죠. 그리고 장관께서 지금까지 네. 참 조용히 그 소신 있게 큰 대가 없이 저는 뭐 잘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음, 책임질 거 있으시면 책임지셔야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음, 여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음, 그 반성을 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표절이 아닌가. 음, 이게 진심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특별한 그런 현저성을 갖고 있는 개성 있는 디자인인가. 음, 저는 이 사람들이 말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 반성을 자기 스스로는 하셔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지금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본인들도 뜨끔할 것이다. 이제 그럼요. 이런 모두 다. 말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 네.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음. 관련되는 사람들이. 음.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평생을 했던 제 전문성이 있는 이 일인데 네.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은 죄악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양심. 봐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